고관절에 압력이 제일 많이 가게 됩니다. 결국은 무릎도 안 좋아지고 허리 근육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관절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관절염이 우리나라 사람 많이 생기는 겁니까? 관절염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최근에 밝혀진 거는 골반이 우리나라 여성은 넓은데 발의 보폭이 좁기 때문에 체중이 내측으로 많이 모여서 이제 관절염이 잘 생긴다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졌고요. 양반다리라든지 쪼그려 앉는다든지 바닥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더 많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어떻게 하중이 전달되는지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이라는 거는 위에 대퇴골이 있고요, 아래에 경골이 있고요, 그 앞에 슬개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폈을 때 대퇴골에서 경골로 힘이 많이 전달되고요. 점점 이제 무릎을 굽히다 보면 대퇴골에서 경골로도 힘이 가지만 대퇴골에서 슬개골로도 힘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총 다 합쳐가지고 무릎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 무릎을 굽히면서 비틀게 되면 그 비틀린 힘에 의해서 더 많은 하중이 가게 됩니다. 이 단계를 얘기할 때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하중이 무조건 높아진다고 해서 관절염이 빨리 온다라고는 너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개념을 알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하중이 적은 동작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평평하게 누웠을 때 이제 0.01% 정도가 체중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자세는 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때 체중의 0.1% 또는 2배의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똑바로 서 있게 되면 양측 무릎에 50%의 이제 하중이 가게 되는데요. 한쪽 다리에 체중의 한 1.2배의 하중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짝다리로 서게 되면 80% 가게 되고 반대편은 한 20% 가게 되는데 체중이 한 1.9배의 하중이 가게 됩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실내 자전거를 하면 이 무릎에는 체중의 한 2배 정도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짝다리보다 하중이 많이 간다면 실내 자전거 관절염이 안 좋은 자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실내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부분은 상당히 있으면서 요 허벅지 압력은 요 정도 온다 하고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자세가 평지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걸을 때는 3배 하중이 가지만 뒤로 걸을 때는 4.2배 정도 걸리게 됩니다. 짝다리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중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 아니다. 평지 걷는 것보다 오히려 적다. 해도 되는 자세다. 이제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5배가 걸리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6배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라 이런 이야기가 하중이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양반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반다리를 했을 때 고관절에 압력이 제일 많이 가게 됩니다. 많이 굽히고 많이 땅에 닿을수록 체중의 3배에서 7배까지 하중이 전달이 되는데 결국은 무릎도 안 좋아지고 허리 근육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리막길을 갈 때가 7.5배가 정도 걸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한다고 가벼운 조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조깅할 때가 이제 체중의 8배가 무릎에 하중이 가게 됩니다. 조깅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 무릎은 단순히 굽히고 편다고 연골이 잘 안 닿습니다. 하지만 틀어지는 힘이 가해지면 이 연골이 손상이 되거든요. 운동으로서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자세나 그 운동 그런 게 있습니까? 그보다 좀 더 높은 하중이 걸리는 게 스쿼트 자세입니다. 아니 스쿼트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염이 걱정되는 환자한테 많이 하라는 운동인데 좀 이상하네. 무릎 하중 걸리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요. 스쿼트를 하게 되면 8.5배 하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스쿼트를 해서 근육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자세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 중에 스쿼트보다 더 좋은 운동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스쿼트는 변형된 스쿼트인데 지탱하는 거를 손에 잡고 무릎을 구부리는데 이때 발가락을 항상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무릎이 앞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90도까지 이상 구부리면 무릎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쿼트 운동을 하면 허벅지도 강화되면서 무릎의 압력이 적어지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팁이고, 이렇게 하면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자세 뭡니까?
자세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체중의 9배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리걸음까지 해버리면 무릎에는 10배 이상의 하중이 가게 되고 뒤틀린 이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연골 손상까지 야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관절염을 많이 생기게 한 선생님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리들은 관절염이 좀 많이 걸려있어. 88 정도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양반다리와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양반다리를 하실 경우는 방석을 깔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스쿼트 자세는 무릎이 발끝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앞쪽 발을 들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궁금하고 이거 아닌데 하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로 꼬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2번을 먼저 돌려서 한 땀을 뜨고요. 또 한 바퀴 돌려서 매듭을 짓습니다. 내가 카트를 다 한다 야.